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해방과 미군정 초기의 생산 동향이라는 주제로 미군정 초기의 생산 동향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군정기 무역제도와 그 속에서 무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정 초기의 산업 생산은 전체적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것은 그 이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해방 공간에서의 정치적 혼란을 논외로 한다면 이 시기 생산 정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원료, 연료 및 중간재, 설비 등의 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생산 회복을 위해서는 대외 무역의 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점령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미 군정은 한국의 지방행정기구까지를 그 통제권 아래에 두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임시적인 조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무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 군정은 1945년 10월에 군정청의 정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한국과 기타 지역과의 물자 교류는 미군 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행동할 수 없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대무역에 관한 미군정 최초의 정식 발표는 1946년 1월 3일 군정법령 제39호였습니다. 이 법령은 총 10조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대외무역의 원칙을 보여주는 제1조와 제7조를 정리했습니다. 이 법의 제1조에 따르면 공로,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하여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화물과 귀중품을 포함한 재산의 운수는 군정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대외무역을 미군정 통제하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법의 제1조는 조선 군정청이나 미국의 관원 또는 관리의 사유물 운수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그 적용 대상이 민간무역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군정의 통제무역 방침은 정해졌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책은 정부 기구의 정비와 맞물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미 군정은 1946년 3월에 군정법령 제64호를 제정하여 미군정 기구를 식민지 체제에서 독립된 국민국가 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종전의 국, 과, 개 체제에서 부, 국, 과, 개 체제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국은 상무부로 개칭되었습니다. 이어서 1946년 5월에 미 군정법령 제82호를 제정하여 대외무역을 관장할 부서와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법령 제82호 제2조에 따르면 대외무역의 통제와 허가를 수행할 목적으로 상무부 상무국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는 상무국의 업무로 대외 통상협정 및 수출입 계획과 재정책에 관한 경제위원회와 연락하고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상사를 통제 또는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46년 7월에 상무부 조직이 개편되어 종전의 상무국이 무역국과 상무국으로 분리되었고 대외무역 업무는 상무국이 아니라 무역국이 전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 무역국은 대외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해 1946년 7월에 외국 무역규칙 제1호 면허 및 수입 수출의 허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무역국에서 규정하는 면허, 허가 또는 규제에 의하지 않고는 38선 이남 조선 내외로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통제 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 군정의 대외무역 통제 방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외국 무역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상무부 무역국에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 상무부 무역국은 수출입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 허가품과 수입 허가품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만 수출,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대외무역에 면허를 받았고 수출입 계획에 포함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수입과 수출을 시행하기 전에 매 건마다 상무부 무역국에 수입 또는 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해진 미 군정기 대외무역 통제 방침은 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미 군정이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면서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군정의 행정권 이양은 1946년 3월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각 부처에 미국인과 한국인 2명의 장관을 두고 운영했는데 1946년 9월 이후에는 정부 기구를 한국인 장관이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미국인은 고문으로서 무결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47년 2월 한국인 부처장을 총괄하는 민정장관이 임명되고 1947년 5월에 군정법령 제141호가 제정되어 38선 이남의 조선을 통치하는 입법, 행정, 사법부문 등 제조선 미군정청 한국인 기관으로서 남조선 과도정부를 설치하면서 대외무역 관련 법령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남조선 과도정부는 대외무역을 준비하며 현존한 모든 상업법규를 정비하며 본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법령을 폐지 또는 개정한다는 목적하에 1947년 8월에 군정법령 제149호 대외무역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46년 1월에 제정된 군정법령 제39호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남조선 과도정부 상무부는 같은 날 상무부령 제1호 외국무역 규칙을 제정하여 대외무역 수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1946년 7월에 제정된 외국무역규칙 제1호는 폐지되었지만 대외무역 통제 방침에서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모든 수출입 거래는 상무부 무역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무역국에서 작성한 수출입표에 기재된 물품만 허가한다는 점 등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없던 거래 형태와 외환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수입의 경우는 바텀무역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 제4조 나항에 따르면 한국에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 후 적당한 시기에 한국으로부터 수출될 물품과 동일한 가치로 물물 교환하며 또한 적당한 시기에 한국으로부터 수출될 물품의 구입에 사용할 원화로서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출의 경우는 수입과 달랐습니다. 이 규칙 제4조 다항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품은 외국환으로 판매하며 수출품의 판매로 얻은 외국환은 한국에 수입할 물품의 구매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외무역을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내 경제 재건을 무엇보다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무역을 통제하는 경우 수입만을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에는 수출 허가 품목을 지정하여 수출도 통제하고자 했던 것은 국내에서 기묘하게 필요한 물자를 수출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역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내 재건과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한 수입 수요는 매우 큰 반면 수출할 물자가 적어 무역수지 균형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 표는
미 군정에 이루어진 수출입 무역을 무역 주체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미 군정기에는 민간 무역, 정부 무역, 해외 원주와 같이 세 가지의 무역 형태가 존재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 것은 해외 원주였는데 1945년에 490만 달러, 1946년에는 4,950만 달러, 1947년에는 1억 9,990만 달러, 1948년에도 1억 7,559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은 금액면에서 민간 무역이나 정부 무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는데 미군 점령 지역 내의 사회 불안, 질병, 기아를 제거하고 구제하기 위해 미국 육군성의 군사비에서 지출되는 가리우아, 즉 점령 지역 행정구 원조였습니다. 이러한 원조를 논외로 한다면 미 군정기 대무역에서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무역이 민간 무역보다 규모가 컸다는 점입니다. 수출의 경우 정부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였고 수입의 경우에는 53%를 차지하였습니다. 미 군정기는 민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 무역과 민간 무역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부 무역은 미 군정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역이었는데 이 대부분은 미군 점령 지역인 일본과 미국 본국과의 무역이 차지했습니다. 이 무역에서 발생하는 외환 결제 문제는 미 군정이 처리했기 때문에 민간 무역의 외환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민간 무역이 바터 무역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바터 무역은 최소한 1947년 말까지는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이때의 민간 무역은 중국과 홍콩 상인의 중개 무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민지 시기 한국인 무역상들의 해외 무역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홍콩 상인이 수입 물품을 국내 항구에 싣고 들어오면 한국인 무역상은 거기에 상응하는 수출품을 수집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1946년 초에 대무역이 재개되었지만 그것은 미군정 통제하에 진행되었습니다. 통제 방침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정비되었고 그 기반 위에서 민간 무역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외환이 부족하고 생산이 정체되어 민간 무역은 바터 무역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정부 수립 이후 무역 제도 재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